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 함께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로버트 실러 교수가 자산 버블을 우려했다면서요. 네, 실러 교수 하면은 아마 이 말씀드리면 금방 기억이 날 겁니다. S&P 케이스 실러 지수. 네, 그러니까 가격 동향, 주택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동주의 경제학자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예일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그렇죠. 사람이 최근에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산 버블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이나 부동산, 암호화폐의 이 자산들의 움직임이 마치 서부 개척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어.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주 무분별한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 가능성 네, 강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케이스 실록 지수를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100년 동안 이렇게 높은 가격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연준의 정책 그러니까 돈 푸는 정책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사회학적인 현상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값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은 현재 어쨌든 간에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안 떨어질 거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2003년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미국의 2003년 집값이 어땠는가 하면은 한 2003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갖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집값이 정점에 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정도까지는 집값이 버티겠지만은 그 이후에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남겼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욕타임즈가 또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를 또 경고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보면은 1900년도에 세계 인구가 16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60억 명으로 늘었고 지금은 78억 명쯤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인구 대팽창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인구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현재 인구를 갖다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기의 수 그러니까 2.1명 정도의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대체 출산율이 나라마다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아 사망률이 높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 출산율을 3 정도로 보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상당히 출산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던 인도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대체 출산율 그러니까 2.1을 밑돌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출산율이 높은 나라, 그러니까 네. 대체 출산율보다 더 높아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 일부 나라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아. 집계가 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특히 중국의 인구 감소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네, 그렇습니다. 했다면서요. 최근에 중국이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 그렇죠. 숫자도 못 믿겠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일단 믿고 지금 현재 인구가 14억 1천만 명, 네. 1천만 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00년에 가서 이 인구가 얼마로 줄어들 거라고 뉴욕타임스가 예상을 했는가 하면 7억 3천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날 걸로 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북부 공업지대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10년 동안 1.2%가 줄어들었고 탄광도시 중에 허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배추값이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2100년에 가서는 나이지리아의 지금 인구가 한 2억 1천만 명쯤 된다 그러거든요. 네. 나이지리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거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도 지적을 네, 했죠. 뉴욕타임스가 네. 우리나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낮은 출산율에다가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학생 부족 사태를 겪고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많은 지역에서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신생아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은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한국이 하고 있는 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지자체도 통폐합을 하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인구 감소 시대를 맞는 어떤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로 가발도 공급 체인이 무너졌다.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세계 가발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네. 중국이 가발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인도나 미얀마에서 머리카락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네. 머리카락과 원 부자재를 갖다 합쳐서 북한으로 보냅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가공한 상품을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이 마지막에 수정을 하고 포장을 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네. 그런 공급 체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 무너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구하기가 힘들어져 가지고요. 네. 한 220위안 했다 그러거든요. 1kg에. 이게 한 4배 정도 가격이 올랐고 이 오른 가격에도 머리카락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밀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아예 물건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임가공이 안 돼 가지고 네. 이 부분에서 차질이 생겨서 지금 현재 가발 가격이 이 수입업자들 얘기를 전한 걸 볼 것 같으면은 주 단위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가발을 또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하. 전체 세계 수요의 40% 정도를 갖다가 미국이 가발을 갖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처럼 무슨 대머리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고 네. 왜 이상한 가발들 많이 쓰죠. 뭐 보라색 보랏빛 가발 이런 네. 그런 어떤 파티용 가발을 네. 많이 수입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암 환자들 그러니까 아하. 탈모에 따른 네. 암 치료에 따른 탈모를 감추기 위한 이 가발 수요가 미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수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북한 인력을 좀 대체할 만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없다는 거, 그게 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하고 지금 현재 이 북중 국경이 닫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아예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발과 관련된 가발과 관련된 물량이 전혀 없다 그럽니다. 경제 제재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발은 경제 제재에서 제외돼 있는 품목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 생산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대신해 가지고 자국 인력을 활용을 해서 가발을 만드는데 인건비도 일단 한 30% 정도 더 줘야 되고 그래도 나오는 제품이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 근로자들의 손끝이 맵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중 국경이 열리기 전까지는 가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